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막사입니다. 자, 오늘은 미시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베리안 교과서의 핵심 개념인 효용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걸 아주 현실적이고 흥미로운 예시, 바로 전기자동차 시장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전기차를 산다면 뭘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것 같으세요? 주행거리? 아니면 가격? 충전 시간? 바로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경제학자들이 모델로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거든요. 네, 방금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이런 복잡한 선택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은 아주 강력한 도구를 하나 사용합니다. 바로 우리의 선호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럼 그 비밀스러운 도구가 대체 뭔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도구의 이름이 바로 효용함수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간단해요. 그냥 일종의 만족도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얼마나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숫자로 딱 표현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지 예측하게 해주는 거죠. 베리안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효용함수가 바로 이건데요. 수식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맨 앞에 있는 U는 여러분의 총 만족도, 즉 효용을 뜻하고요. 이 X들이 바로 자동차의 여러 가지 특성, 그러니까 주행거리나 가격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베타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각 특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가중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보이는 공식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짜잔 하고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연구를 보니까요,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 살 때 딱 5가지 핵심 요소를 아주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바로 연료비 절감 효과, FC, 그리고 주행거리, DR, 당연히 구매 가격, PP도 중요하고요. 충전 시간 단축, CT, 마지막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배출가스 감축 효과, ER까지. 과연 이 요소들이 효용함수 안에서 어떻게 표현될까요?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실제 사람들이 물건을 산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이론적인 청사진에다가 진짜 숫자를 채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각각의 요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구체적인 값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와, 이게 바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말하자면 평균적인 전기차 소비자의 마음속 계산기인 셈이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각 특성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들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각 요소 앞에 붙어있던 그 숫자, 그걸 개수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바로 선호도의 가중치를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면 주행거리 DR 앞의 개수가 0.49로 압도적으로 높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비자들이 75마일, 그러니까 약 120km의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전체 만족도 증가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니까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숫자들은 단순히 뭐가 더 좋다는 순위만 매겨주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걸 알려주는데요. 소비자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 다른 뭔가를, 특히 가격을 얼마나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계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교과서의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한계 대체율이라는 개념인데요. 교재 원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The ratio of one coefficient to another is the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치 교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한계 대체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소비자들이 과연 75마일, 120km의 주행거리를 더 얻기 위해서 돈을 얼마까지 더 낼 수 있을까요? 계산에 필요한 두 개의 숫자만 쫙 가져와 볼게요. 주행거리가 늘어났을 때 얻는 만족도, 즉 효용의 가치는 플러스 0.49고요. 반대로 가격이 오를 때 느끼는 불만족, 즉 비효용은 마이너스 0.09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두 숫자의 비율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주는 만족도 0.49를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
즉 돈이 주는 불만족의 극이 0.09로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역 5.4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그 수식에서 가격 PP 변수의 단위가 1000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5.44에 1000을 곱하면 바로 5,440달러가 되는 거죠.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7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평균적인 소비자는 120km의 주행거리를 더 얻기 위해 700만 원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추상적이었던 선호가 구체적인 돈의 가치로 바뀌는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죠. 이 똑같은 계산을 다른 특성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충전 시간이 5시간 빨라지는 것의 가치는 약 2,110달러로 계산되네요. 반면에 주행거리가 75마일 늘어나는 것의 가치는 5,440달러. 소비자들이 긴 주행거리를 빠른 충전보다 2배 이상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한눈에 딱 보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수학 모델까지 만들어가면서 분석하는 게 현실 세계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효용함수 분석은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들이 이런 차를 원하는구나 하고 정확히 알게 해서 개발 방향을 잡아주고요. 또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얼마로 책정해야 효과적일지 같은 정책을 설계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결국 이런 분석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도로에서 보게 될 자동차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아침에 마셨던 커피부터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까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을 뿐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자신만의 효용함수가 늘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원리들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 근본을 설명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